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여전한 습관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빌 게이츠의 이번 국회 방문과 연설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스마트 기부를 주제로 강연한 이후 9년 만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 국제 공조를 주제로 한국의 역할 확대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끝내고 미래 보건 재앙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 역할을 할 적임자입니다. 짙은 남색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 단상에 오른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 코로나19 등 미래 감염병의 대응과 대비를 위해선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앞으로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하에 이런 일들을 해나가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약 9분간 진행된 빌 게이츠의 연설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끈 모습이 있었는데요. 연설 중간중간 바로 이렇게 왼손은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채 오른손을 움직여가면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어딘가 낯익은 모습인데요. 바로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악수를 해서 결례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알고 보니 2008년 5월 방한 당시에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인사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악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게 빌 게이츠 이사장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연설 후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역시나 이렇게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년 전 박 전 대통령과 악수 당시에 결례 논란이 일었던 걸 의식했던 걸까요? 오늘 아침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를 할 땐 황급히 바지에서 손을 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 국회 방문 이후 여의도에서 기업인들과도 만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도 환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9년 만에 재방문이 코로나19 국제 공조여서 또 주머니에 한 손을 넣는 여전한 모습이어서 반가워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번 방안이 확실한 국제 공조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정치적 금도와 싸가지론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저격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이후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선 중진급 인사들이 언론과의 인터뷰나 SNS를 통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인데요. 어제 나경원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청년 정치인이 아닌 노회한 정치꾼의 길을 가고 있다. 막말에 떼쓰는 모습이 딱하다. 이준석 신드롬은 끝이다. 이렇게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은 오선의 정우택 의원이 이 전 대표가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면서 비판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당의 당대표를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양도구육이라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양의 머리를 흔들고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저는 직격한 것이다. 이건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와 품성으로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올바른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좀 답답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저격한 건 정치 도의와 금도라는 루비콘 강을 넘은 것이라고 직격한 정우택 의원. 특히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문제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기자회견 때 일체의 언급이나 주장조차 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면서 지금 당의 이런 위기와 비상 상황을 유발한 원인이 이 전 대표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작심회견 이후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취임식 때도 자신의 자리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자리였다며 그 또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게 아니었나 싶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취임식 때 윤 대통령 뒤쪽으로 당시 민주당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의 모습만 보일 뿐 이 전 대표가 보이지 않게 배치한 것도 윤심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윤 대통령을 향한 이 전 대표의 이런 거침없는 저격과 폭로에 당내 일각에선 싸가지론을 거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오히려 그 점에 지지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좋게 말해서 센 표현, 좀 나쁘게 말해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게 뭐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준석의 싸가지 없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스타성이 있는 거죠. 네,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공식 출범을 했고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일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을 흔들고 있는 양측의 여론전에 법원과 국민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